양극화 세계 질서에서 다극화된 세계 질서로 가고 있군요. 이런 질서 속에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U와 한국의 협력은 합리적인 결합입니다. 유럽연합체보다는 한국연합이 힘이 더 세질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최근 글로벌 강국들의 갈등 상황이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고 여러 가지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한 중국이 결국 판정패할 것이라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사회가 중국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너무 자국의 이익만 챙기다가 동맹국들을 서운하게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영국, 호주의 연합조직인 오커스가 출범하면서 호주와 잠수함 수출 계약을 맺었던 프랑스는 77조 원짜리 계약을 한순간에 날리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1년 국방 예산이 5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프랑스의 잠수함 수출 무산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프랑스는 미국, 영국, 호주에게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고 중국과 경쟁하기도 전에 서방의 동맹국들이 먼저 분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회원국인 프랑스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미국, 영국, 호주를 향해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으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까지 유럽연합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중국 견제 조치에 동참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더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며 전보다 더욱 강력한 중국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의견에 따라서 대중국 제재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형편이 나아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유럽연합의 경제 파이까지 조금씩 침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중국도 미국도 믿을 만하지 못하다며 유럽연합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을 찾기 위해 새로운 협력국을 모색하고 있던 상황에 벨기에 브뤼셀 대학에서 유럽의 새로운 국제 전략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해 유럽의회와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이번 제안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국면에 휘말리지 않고 서로 협력을 강화해 국가 발전과 경제적 발전 등 긍정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유럽은 아시아 태평양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동의하지만 중국과 워낙 경제적 교류가 많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적극적인 경제 제재를 실현하기란 무리가 있다는 뜻이며 무리한 제재를 할 경우 유럽의 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기에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국제조직에 참가할지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조직에 들어가면 서방 국가들과 더욱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각종 기밀 정보와 국제적인 상황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지만 해당 조직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1순위이므로 중국과의 상황이 크게 악화하여 한국 경제 발전에 안 좋은 영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면전에 위치한 한국이 지금처럼 다양한 전략 장비들을 개발함으로써 중국을 물리적으로 제재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단절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중국 견제에 동참하지만 그 선봉에 서지는 않으며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남김없이 챙겨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유럽연합이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며 유럽연합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끼기보단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며 경제 교류와 문화 협력 등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번 협력 제안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보건 분야 협력 강화입니다. 유럽은 코로나 초기 극심한 확산과 의료 붕괴를 거쳐 교과서적인 방역 실패의 표본이 되었는데요. 그들은 한국의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확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능동적이고 정확한 경로 추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역학조사를 이뤄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보안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은 차세대 통신망인 5G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다수의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화웨이 장비에 대한 보안 우려가 나오면서 유럽 국가들도 서서히 화웨이 퇴출 움직임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독일 등을 중심으로 화웨이 퇴출 법안이 만들어지며 화웨이 대신 다른 통신업체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가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오며 유럽에서도 한국의 첨단 장비에 대한 보안과 신뢰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은 한국에게 긍정적인 제안을 하며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맺자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유럽의 이런 제안에는 한국 말고도 인도와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성장하는 국가로 지난 2분기 델타 변이의 여파 속에서도 국가 경제가 20%가 상승하는 사상 초유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지난번 경제가 하락하며 1분기부터 시작된 경제 재개방으로 인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인도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는 국가는 없습니다. 게다가 인도는 중국과 견원지간인 사이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하며 군사적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와 더욱 많은 협력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을 제재하는 효과를 내면서 경제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온다는 분석입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도 유럽연합의 협력 대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최근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경제도 그만큼 발전하는 지역으로 현재까지는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편이지만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로 본다면 차후 국제협력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일본은 협력 대상 국가에서 빠지며 많은 사람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유럽을 비롯한 외신들은 일본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대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국가 지도층을 직접 선출하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선출하는 내각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의사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기 총리로 당선된 기시다 후미오는 일본 국민에게 고작 17%의 지지를 얻으며 3순위를 기록했는데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1위인 고노다로는 32%, 2위인 이시바 시게루는 27%를 기록했는데 3위인 기시다 후미오가 당선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두고 해외 언론들은 일본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며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경제도 한몫합니다. 일본의 경제는 매우 폐쇄적인 구조로 수십 년 동안 개혁이 없고 자신들만의 간라파고스를 이루고 있어 국제적인 흐름에 매우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잘 나가던 시절 반도체와 전자장비에서 높은 위치에 올랐지만 이런 폐쇄적인 구조로 한국에게 다 따라잡히고 결국 반도체 소재 산업만 남아버린 상황입니다. 게다가 30년에 달하는 장기 침체로 일본의 국력과 경제 규모는 제자리 걸음을 하며 한국과 같은 주변국들의 발전을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도 중국과 적극적인 경제 교류를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중국을 견제하는 수준을 높여가며 다른 협력국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유럽연합에 손을 내밀었지만 유럽 측은 일본보다는 한국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와 무역을 하는 중국은 자신들의 구매력과 인구수를 내세워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반대하는 결정을 할 경우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수단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호주와의 갈등 상황에서 중국 경제 구조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호주가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조치를 하자 호주산 물건들을 수입 제한하면서 호주의 경제를 압박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는데 70%나 넘게 의존하는 등 무역 불균형으로 오히려 중국이 석탄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어 이번에도 엄청난 전력난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명합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무역을 무기화하여 상대 국가들에 여차하면 무역 제재를 하겠다. 엄포를 놓고 있지만 결국 무역의 기본은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중국이 무역 제재를 하는 순간 자신들도 크게 잃을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호주산 석탄의 부족으로 올해도 전력난이 예상되는 중국은 현재 공장 가동률도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다가오는 겨울철에 비축해둔 에너지가 전혀 없어 중국 당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화석 연료를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당국은 중국의 국영 발전 기업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지금부터 들려오는 정전 소식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겨울에 대비해 전력을 비축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제일 먼저 광둥성에서 전력 감축 대책으로 산업용 전기료를 25%나 인상했으며 이에 중국의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갑자기 전기료가 25%가 상승해 자신들이 생산하는 물건의 원가 상승이 불가피해져 소비자 물가를 줄줄이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전력 소비를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 유럽에선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소식에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중국은 김치, 한복 공정, 미국은 K반도체 공정. 이 놈이고 저 놈이고 믿을 놈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그냥 못 믿을 놈들끼리 팬티 레슬링하는 거 멀찍이서 구경하며 이익이나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물론 중국이 미국보다 더 얄밉기는 해도 말이죠. 라고 훗날 세계사에 기록될 것이다. 탈중국 연합 vs 중국. 본격적인 격돌이 시작되었으니 다들 안전벨트를 꽉 매주시고 급격한 충격에 대비해 주십시오. 한반도에 대운이 들어섰으니 달리세요. 행운을 잡을 기회는 선착순입니다. EU과의 협력 100% 찬성. 서로 평등 존중하에 유라시아가 큰 발전. EU가 환상의 커플이고 미국 러시아는 군사 친구이다. 일본 얘들 너무 웃긴다. 어느 국가가 막장의 정신병자에 미친 나라와 가까워질 수 있겠냐? 또한 이제는 일본이 맛이 갔는데 어느 나라가 일본하고 가까워질 수. 우리나라가 지금도 힘이 없다면 세계 흐름대로 문화도 뺏겼을 것이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